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같은 시기에 두 가지 기사가 났습니다. 하나는 서울 아파트 급매 소진되자 다시 하락폭 커져, 또 하나는 서울 아파트 급매 다 팔렸나 최저가보다 비싸도 수요자들 기웃. 같은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 상황을 다루는 그런 기사인데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두 개가 서로.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뭘 얻고 싶은 걸까? 뭐가 맞는 이야기일까? 이 기사들을 분석하고 현재 부동산 현장의 상황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급매 소진되자 다시 하락폭 커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산 부동산 규제 해제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급매 위주의 매물이 소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에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고 호가,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다시 거래가 주춤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매만큼 중요한 게 또 아파트 전세의 거래 상황인데 전세를 보면 저가 매물의 전세만 거래가 된다라고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은 9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반짝 활기를 보였으나 3월 달에 다시 잠잠해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9억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지금 급매가 다시 거래되면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의 가격과 또 팔고 싶은 사람의 가격이 서로 좁혀졌다가 다시 멀어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2020년도의 상황은 두 가격의 차이가 꽤 멀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거 멘트 너무 구린데. 아무튼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아파트 매매 거래는 사실상 거의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둘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는데 그 가까워진 거는 주로 매도하시는 분들, 즉 팔고 싶은 가격이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들은 가격 포지션은 크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의 일방적인 짝사랑 같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 측에서 구애를 보내다 보니까 가까워진 만큼 또 둘 간에는 사랑이 싹 텄습니다. 거래가 막 된 겁니다. 여기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매를 또 섰다고 봐야 됩니다. 둘 사이의 장벽을 다 제거해 줬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요즘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매도자 측, 그러니까 팔고 싶은 가격이 멀어진 겁니다. 여기서 지속적인 거래가 일어나려면 사고 싶은 사람의 가격도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크게 안 보입니다.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둘의 사랑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질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의 위력은 정말 분명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맞추려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9억 1천만 원하고 8억 9천만 원하고의 차이, 사실상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이게 2천만 원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뭐 다 비슷비슷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부동산 거래 상황에서는 이 둘 간의 차이가 꽤 큽니다. 9억에서 1억만 넘어가도 눈길을 안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덜컥 겁났던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걸 12억으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보다 거래량은 확실히 더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체도 원래는 6억이었는데 이전에, 그런데 9억 이렇게까지 늘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12억까지 확장시키지 말라는 법은 또 없고, 또 한번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욕먹을 각오하고 부동산의 비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전이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거 숫자 노름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 요율 변경됐습니다. 이게 변경된 지는 좀 됐는데 부동산 폭등기 때는 지금 보시는 표보다 더 높았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공공의 적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는 일도 없고 책임도 안 지는데 뭐 수수료만 높다 뭐 이런 겁니다. 저도 부동산 하면서 수수료가 때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 욕먹는 소리 벌써 들린다. 아무튼 지금 할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중개 수수료율이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주로 일어났던 건데 지금 현재 부동산 요율표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그 차이가 컸다라는 걸 전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시세가 8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억까지는 1억 남습니다. 손님은 몰려옵니다. 9억만 넘으면 수수료 요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편의상 부동산 사장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복덕방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과연 복덕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길 원할까요? 아니면 상승하길 원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상승하길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상승해야 거래가 더 많이 됩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씨 고약한 복덕방 사장이 동네에 한 명 있다면 집주인들 마음을 들쑤시고 다닐 확률이 꽤 높습니다. 딱 한 건만 9억을 넘기게 되면 다른 모든 비슷한 레벨의 아파트들은 일순간에 9억을 확 넘어 버립니다. 주로 이런 마음씨 고약한 복덕방들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복덕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집값도 올리고 기존에 자기가 갭 투자해 놓은 그런 집값도 올리고 또 팔아먹으면 되고 또 중개 수수료도 즉 복비도 많이 받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을까? 어딘지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힌트는 근데 드리겠습니다. 갭 투자하기 쉬운 서울의 그 어디쯤? 정답은 각자 찾으셔야겠습니다. 수수료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억 9천만 원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상한 요율이 0.4%가 적용이 되면 중개 수수료는 356만 원입니다. 물론 부가세 별도. 그런데 또 9억이 되면 0.5%가 적용이 돼서 450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 별도. 거래되는 매물의 가격 차이는 이 둘 간에는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차이는 대략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변경된 그러니까 수수료가 더 낮아진 걸로 계산을 했을 때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변경 전에는 그러면 몇백만 원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 폭등기에 어땠을까? 여러분의 상상에 이것도 맡기겠습니다. 현장에서 솔직하고 묵묵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일하는 공인중개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부 마음씨 고약한 부동산의 만행인 점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아, 오늘 밤 귀에서 피나겠다 이거 진짜. 내 욕 얼마나 할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에는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간이과세업자하고 일반 과세업자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요즘은 이런 꼼수 부리는 사람들 뭐 거의 없겠지만 간이과세자이면서 부가세 10% 받는 곳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하시든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일단 확인설명서라는 걸 계약서하고 함께 받으실 겁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여기 간이에요? 일반이에요? 이 한마디만 물어봐도 일단 중개 수수료 협상에서 여러분이 선빵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리 듣는 순간 갑자기 복덕방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집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수료부터 먼저 조율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만 집을 결정하는 어떤 중개사 앞에서 이 부분은 알고도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부동산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아예 안 주려고 하거나 정말 어이없는 일도 겪긴 했습니다. 진상은 손님이든 부동산이든 어디든 다 있습니다. 너무 한쪽만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저만의 느낌입니다만은 이 말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손님이든 복덕방이든 관상은 과학이다. 또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급매에 다 팔렸나? 최저가보다도 비싸도 수요자들 기웃.
앞서 본 내용과 같은 날 나온 기사인데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금매만 팔리던 지난해하고는 다른 분위기이다. 실제로 호가가 올라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약 성사 직전에 가격을 올려버린 집주인도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마다 지역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기사 내용처럼 최저가보다도 비싸도 수요자들이 기웃거리는 건 아니고 그냥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최저가 거래가 몇 건 있은 이후에 그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기 수요가 일부 있는 정도, 요 정도입니다. 급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집주인들이 이 기사의 타이틀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이제 내가 집을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호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반대로 매수 대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바닥 찍었나? 나도 집을 사긴 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부동산은 1%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99%가 이 기사를 보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1%가 이 기사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또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고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호가가 올라가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집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집값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설령 있다 해도 그 사람을 여러 전문가 중에 여러분이 가려내는 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믿든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맞는 집이 최고다.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은 결코 좋은 집일 수 없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